안녕하십니까,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젊은 친구들한테 좀 약간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하면은 물론 이제 개인의 선택입니다. 이건 뭐 제가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아니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특히 결혼하지 않은 아직 총각이거나 특히 남자 위주로입니다. 뭐 여자분들은 사실은 결혼을 하면 남자에 의해서 남자의 소득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경우가 강하거든요. 물론 예전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 남자분에게 제가 한마디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 연봉이 또는 연소득이 10억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결혼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뭔 헛소리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저는 결혼을 했고요. 한 2, 3년 전에는 연소득이 한 1억 5천 정도 됐고요. 때로 뒤에 이제 그 임대소득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한 3천 돼 갖고 한 대충 따지면 한 1억 8천 정도 될 거예요. 물론 가족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사실 돈 때문에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욕심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년이 됩니다. 나이가 제법 있죠. 그런데 그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 사실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어떻게 따지면 제가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둔 것을 후회는 하진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소득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학교를 졸업시키고 결혼을 해야 될 때 풍족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 그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 정도는 돼야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친구들이 다 의대에 가려고 초등학생들부터 그 난리를 치는 경우죠.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거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이 왜 10억 이상이 되지 않으면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 얘기를 하는지 물론 1억 정도의 소득이 있어도 결혼을 하는 게 자기가 원하면 결혼해도 돼요. 다만 사전에 제가 어떤 문제점이 생길 거라는 걸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 가정을 꾸리게 되면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주택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전세나 월세를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전세를 구하게 되면 전세가 기간이 마무리됐을 때 물론 자연스럽게 전세금이 빠져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가거나 그동안 돈을 모아서 다른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 때 생각외로 전세금을 못 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 집주인이 당연히 돌려줘야 될 전세를 나 만기 된다, 나 지금 돈 없어, 당신네들이 알아서 빼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만약에 새로운 집을 샀다고 할 경우에 계약을 했다고 치죠. 집주인이 당연히 빼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기 때.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못 빼주면 내가 그런 소리 했어도 못 빼줄 수도 있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새로운 집으로 갈 계약금이나 또는 새로 여러분이 살기 위해 샀던 주거용으로 샀던 집에 대한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계약금 보통 10%죠.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샀는데 계약금을 5억 5천만 원을 넣고 중도금까지 넣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만약에 잔금을 못 치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그 돈 다 날려야 돼요. 물론 임대인한테 소송을 걸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월세를 산다고 치자고요. 월세를 살면 주변의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임대인들은 만기가 될 때마다 월세를 자꾸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에 몇 천만 원 소득이라던가 뭐 1억 정도 소득이 있다고 치자고요. 1억 정도 소득이 있어도 거기에 세금 내고 소득세 내고 여러분 생활비 내고 얼마를 저축하겠어요? 2, 3년 후에 기껏해야 몇 천만 원 정도 모을 겁니다. 몇 천만 원 모은 것도 큰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사 가야 될 시기에 그거 갖고 지금 이사 갈 수가 있나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라면 연간 10억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추천을 해요. 그러면 10억 이상 되면 제가 알기로는 대략 세금을 45% 정도 낼 겁니다. 예. 5억 이상인 경우엔 제가 우리 사장님 예전에 급여를 받는데 한 5억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 소득세가 45%였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45%를 내면 기껏해야 5억 정도 됩니다. 10년 되면 50억이에요. 물론 10년 동안 모아서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구할 수는 있겠죠. 이 정도 돼야 내가 볼 땐 가족을 이끌고 가족을 꾸리고 집 하나를 살 수 있고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구하려면.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 생각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수준에 원하는 집을 구하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10억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여유롭게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한 자녀들을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만약에 크면은 유학을 보내자고 덤비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 정도 들어요. 제가 아는 의사분들은 대략 평균 연소득이 한 4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10억이라는 소득이 그렇게 어마무시한 소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가족을 뿌리고 자기 살 집을 구하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자산의 가격 상승입니다. 자산은 어떻게 상승을 했을까요? 물론 소득 때문에 상승한 것은 맞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 초까지는 자산과 우리 GDP와 가격이 비슷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0년 초 이후에 저금리하고 유동성을 통화량을 증가시킨 거죠. 그건 이제 미국도 상당히 관련이 돼 있습니다. 2000년도째 닷컴 버블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닷컴 버블이 무너지면서 미국이 통화량을 증가시켰고 그 이후에 2010년도, 8, 9년도쯤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지면서 통화량을 또 늘렸죠. 엄청난 미국의 통화량을 늘렸습니다. 근데 거기만 늘린 게 아니에요. 저희도 늘린 거예요. 저희도 저금리와 통화량을 늘리면서 코로나 때 또 늘렸죠. 문재인 정권 때 또 늘렸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부동산이 2013년까지 하락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자산 가격이 상승이에요. 인플레라고 말은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인플레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았던 국가가 어떤 국가냐면 독일에 있었습니다.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를 한번 겪고 나서 독일은 지금 인플레라고 그러면 아주 학을 띱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독일과 다른 나라가 있다 그러면 어디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르헨티나 같은데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월급을 받으면 그날 다 썼습니다. 마트에 가서. 왜냐? 아침 가격하고 저녁 가격하고 달라요. 아침에 1,000원이었으면 저녁에 1,050원이나 1,100원, 1,200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돈을 다 써버려야 돼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제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지원금 제도, 뭐 얼마를 지원을 해준다. 누구 돈을 준다. 뭐 양적 완화를 한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뭐 이득을 볼 수는 있어요.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이. 그렇지만 그 뒤에는 6개월이든 1년 후에는 제일 가난해집니다. 그것은 절대 명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통화량을 늘리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통화량을 늘릴 때 가장 이득을 보는 거는 가장 큰 자산가. 왜냐하면 통화량이 늘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분이 우리나라의 자산의 버블이
어느 정도가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GDP가 대략 3천조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국내 자산 가격을 따지면 대략 6,500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버블이 한 50% 정도 추가로 더 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관점이. 그러니까 이것이 적당한 건 아니지만 저도 자산 가격에 버블이 껴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도 자산 가격에 버블이 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현재의 자산의 50% 정도 디스카운트가 돼야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는 좀 못하겠고 다만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특히 남자분들한테 당신이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충분히 살 수 있는 소득이 되려면 연소득 10억은 돼야 당신이 이 나라에서 커다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젊은이들에게 나중에 결혼해서 고민하거나 후회하는 것 그런 경험을 할까봐 미리 권고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10억 이상의 연소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혼자 싱글로 살면서 그 돈을 당신을 위해 쓰세요라고 권고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결혼하셔도 괜찮습니다. 집을 얻으셔도 되고요. 자녀를 키우셔도 됩니다. 왜냐? 이 자녀들이 나중에 해외에 나 아빠 유학 보내줘 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0억이 안 된다면 자녀들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나는 못 해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결혼했을 때 자녀들뿐만 아니라 와이프나 이런 분들이 뭐 어디 놀러 간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남자 혼자 돈 벌어야 되느냐? 물론 지금 시대는 그렇진 않아요. 남녀 같이 버는 그런 시대겠죠. 그런데 혼자 벌 때보다 둘이 벌면서 더 힘들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은 더 인플레가 더 심해지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 10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한 2, 30년 전에 그 직장인들이 급여가 얼마였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은 대기업 다녔는데 월 급여가 30만 원이었어요. 어떤 분은 50만 원이었고요. 그게 2000년도까지 월 급여가 200이나 300밖에 안 된 분들도 너무 많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통화량이 늘면서 급여가 늘어났는데 이것도 사실은 대기업들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젊은이들 가지 않는 이유예요. 물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산 가격이 너무 높으면 굳이 수도권의 핵심지에 살 필요는 없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사신다면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본인만 오케이 하면 되니까. 그런데 가정을 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들의 교육 문제, 내가 시골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낸다라는 그런 현실을 닥쳤을 때 가장으로서 굉장히 멘붕이 옵니다. 또 하나, 와이프도 원하지도 않는 곳으로 이사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은 총각 때 느끼지 못하던 문제들을 부닥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에게 당신이 연소득 10억이 안 된다면 그냥 당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당신을 위해서 집을 구하고 당신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족이 생기면 더 넓은 집을 구해야 돼요. 아이를 낳을지도 모르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둘이 살면 혼자 사는 공간보다 둘이 사는 공간가 더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전에 누리던 평화로움, 예전에 누리던 여유, 이것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는 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각보다 결혼한 사람을 직장인으로 뽑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프로젝트를 맡기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이렇게 중칭을 안 하셨지만,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문의를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총각들은 너무 힘들면 대들거나 그만두기도 하는데, 결혼한 남편은, 자녀를 둔 남자는, 와이프를 둔 남자는 절대로 그만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일도 다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수긍을 하지 못했고, 이해는 했죠. 그렇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뭐냐? 가족을 볼모로 잡고 무슨 일이든 시켜도 이 인간들은 그만두지 못하기 때문에, 대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구나 라는 거를 저는 거기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있는 부모, 특히 남자들은 정말 자기가 몸이 아파도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갑니다. 무슨 일이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총각이라고 그러면 오로지 자기 자신의 몸이 아프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특히 부모들은 절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수모를 겪으면서도 나가서 돈을 벌게 된다는 거죠. 과연 이게 자기한테 어떤 삶을 줄까요? 저는 그때 그 경험 이후로, 아,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돈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강하게 느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각자의 개인적인 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옳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소득이 안 된다면 결혼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 돈을 쓰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생활하기를 정말 권하게 됩니다. 오늘은 미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정말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까? 나를 위해 살아야 될까? 가족을 위해 살아야 될까? 이거에 대한 화두를 좀 던졌고요. 정말 당신의 미래는 남한테 굴욕을 느껴가면서 살아야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만 쫓아야 되면서 살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면서 오늘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